청호태권도장의 신성한 관장입니다. 11부에 이어 강론합니다. 기본 발차기의 중요성도 기본 수기 동작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하던 태권도에서는 기본 발차기를 무도적 측면의 발차기가 아닌 득점 위주의 기본 발차기 형태로 처음부터 수련을 시킵니다. 때문에 발차기 원리 체계에 따른 기본적인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득점 위주의 발차기 형태로만 수련을 시키므로 발차기가 갖는 무술적인 이론 체계가 없고, 특히 발차기를 하다가 근육적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전성이 결여된 발차기로 전락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것에서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차기도 기본 발차기를 충분히 수련한 다음 경기를 위한 발차기 체계로 전환돼야 합니다. 모든 기본 발차기를 수련시키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동작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득점을 위한 각도가 좁은 동작으로 수련하면 무술 동작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파워가 결여된 동작으로 고착화돼서 위력적인 발차기는 물론 다양한 응용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뻗어 올리기 수련은 처음 입관한 수련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발차기 기본 동작으로 저학년 수련생들에게는 난해한 동작입니다. 특히 저학년 수련생들은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때문에 필히 지지대를 이용한 수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히고 모양새가 갖춰졌을 때 제자리에서 해처 아랫맞기를 한 상태에서 구령에 의해서 1일 평균 30회 이상 수련시키도록 합니다. 절대적인 반복 횟수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볼 때 1일 반복 횟수는 유급자인 경우는 30에서 50회 정도를 반복하고 유품자일 경우에는 100회 이상을 반복시킵니다. 앞뻗어 올리기 수련 시 주안점은 뻗어 올린 발 모양이 상체를 기준으로 하늘을 향해 일직선이 되게 하는 방법과 발 앞꿈치를 당겨서 발 뒤꿈치가 위로 향할 수 있는 뒤축차기 형태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수련시킵니다. 발 모양이 일직선이 되게 하는 수련은 차후에 들어찍기 수련으로의 전환이 용이할 뿐더러 상단 발차기를 얼굴 이상 높게 차는 데 수월하고 발 뒤꿈치를 위로 향하게 하는 수련은 대퇴근의 이완을 돕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수련에서 보편적으로는 호흡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동작에서 일정한 형태의 호흡은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호흡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호흡법이 있으나 동적인 상황에서의 호흡은 들숨과 날숨에 의한 호흡으로 동작에 따라서 흉부가 들리는 형태인데 압박되는 형태의 인지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로 오랜 시간 반복을 하므로 같은 조건으로 수련된 동작을 취할 때 신체가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하는 모양을 기억하고 있다가 적정한 온도가 되면 그 모양으로 복원되는 특성을 갖는 형상기억 합금처럼 매일 수련된 같은 조건을 부여할 때 순간적으로 근육이 반응하여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뻗어 올리기에서 호흡은 인위적으로 뻗어 올릴 때 들이쉬고 내려올 때 내쉬는 호흡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나 몇 번 해보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지대를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킬 때도 같은 형태로 앞으로 굽힐 때는 내쉬고 펼 때는 들이쉽니다. 앞뻗어 올리기는 정지관과 이동간의 방법으로 수련시킬 수 있습니다. 정지관의 수련에서는 앞굽이 아래 해쳐 맞기를 한 상태에서 구령에 의해 좌우측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거나 일정한 횟수를 반복한 후 발을 바꾸어 실시하고, 이동간에는 앞굽이 아래 해쳐 맞기를 한 상태에서 구령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앞차기 수련은 앞뻗어 올리기 동작을 뻗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대의 턱을 대상으로 발 압축을 공격 도구로 합니다. 앞차기 시 상대의 턱을 기준으로 발 압축으로 차는 방법과 백중혈이란 급소가 있는 발등으로 차는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즉 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뒤로 제친 상태의
발 압축으로 차는 방법과 발가락 끝을 기준으로 발등 부위로 탄력을 주어 차는 방법입니다. 시합 위주의 발차기 형태로만 수련을 한 경우 설명한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발차기는 경기화된 발차기가 아닌 무술 원리에 근거한 발차기 수련이 선행된 후 경기 발차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필히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수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차기를 묘기적인 발차기나 위력적인 발차기로 자유롭게 찰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 발차기 위주의 수련에는 사장된 앞차기 기술로 밀어 차는 기술과 발 뒤꿈치로 차는 방법이 있는데, 밀어서 차는 방법은 발 압축으로 상대의 명치를 밀어 차는 것이고, 발 뒤꿈치로 차는 방법은 발 뒤꿈치로 상대의 턱 부위를 순간적으로 차는 것입니다. 뒤꿈치를 이용한 턱 공격은 치명적인 공격 방법으로 수련 시 동작 사용에 대해 충분한 상황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전성이 확보된 살상력이 아주 강한 수련 방법으로 현재 경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지만 실전에서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앞차기 방법 기술입니다. 앞차기의 기본적인 반복 횟수는 유급자일 경우에는 30에서 50회 정도를 반복하고, 유품자일 경우에는 100회 이상을 일일 수련해서 반복 수련합니다. 현재 경기에서 사용되는 앞차기 기술은 위험천만한 발차기 기술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발등에 해당하는 곳이 인체의 4대 급소 중의 하나인 태충현이라는 급소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 충격이 가해지면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어 천하장사도 하체의 힘이 빠지면 물론 제대로 설 수 없는 급소 중의 급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 경기에서의 주된 득점원이 되는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이 앞차기 기술인 것입니다. 아이러니 그 자체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요령이라면 겨루기 자세를 조금만 바꿈으로 원천적으로 몸통 옆구리를 표적으로 득점을 하는 앞차기 기술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론합니다. 다음 13부에서는 기본 발차기인 옆올리기, 옆차기, 뒤차기에 관해서 강론합니다.